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다시 또 일요일이 찾아왔고 해서 이번엔 챕터 2, 백그라운드 앤 노테이션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프린시플 오브 맥시멈 커전 엔트로피가 어떻게 또 사용이 됐는지,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처음에는 앞서 이러한 맥시멈 커전 엔트로피의 원리가 인포메이션 테오리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컨셉과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그리고 챕터 1에서 설명하였듯이 시퀀셜 인포메이션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정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커전 엔트로피의 프린시플을 현존하는 모든 그래피컬 모델의 일반화가 가능한데, 그러면 우선 그래피컬 모델이 뭐냐, 그리고 디시전 테오리 모델이 또 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노테이션과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우선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베이시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B에는 G와 P의 튜플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G는 방향성이 있는 순환적인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베리에이블 X가 있을 때 이 X 사이들에서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있을 건데, 그러한 구조적인 릴레이션십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할 때 뭐 1에서 2로 가고 또 3으로 가서 다시 뭐 1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 1, 2, 3이 각각 베리에블일 거고, 그 사이에 릴레이션십을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가 이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각 페런트 바리에블, 페런트 x를 기반으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형성하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px라는 것에 의해서 또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그러한 엘리멘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까 다시 그린 것을 그려보면은,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데 여기서 그럼 2의 페런트, 즉 2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베리에블이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가 x라고 하면은 페런트는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또 노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각각의 프로덕트를 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내게 됩니다. 또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베리에블 집합의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관측된 베리에블을 통해서 이들의 집합으로 주어지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풀리 옵저버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로 쉽게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단순히 조인트 어커런스를 그냥 카운팅하면 되겠죠. 하지만 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unobserved combination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디리클레라는 수도 카운트를 추가해서 만약에 이제 확실하지 못한 데이터라도, 관측하지 못한 데이터라도 그러한 것에 대한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회피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다음은 다이나믹 베이지안 네트워크인데요. 이 경우에도 다이렉티드 그래피컬 스트럭처 G를 정의합니다. 여전히 방향성이 있는 그래피컬 스트럭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떠한 베리에블 X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이후에 시간 T가 다음 스텝, 어떠한 타임 스텝이 지나고 원 스텝이 지났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X, T 플러스 1이 될 건데, 만약 스테이트 같은 거지. 이때 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X와 XT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은 셋으로 나타내고요. 베리에블의 타임 시퀀스에 대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고정된 타임 호라이즌에 대해서 스트럭처를 반복해서 얻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XT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X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복해가면서 XT 플러스 1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러면 이제 특정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그냥 X, 이러한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면은 또 여기에 뭐 A와 B가 X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죠. 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투 스텝 사이즈라면 여기에 또 뭐 A2, B2가 있을 거고, 여기도 영향을 주는 이러한 언노를 통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르코프 앤 컨디셔널 랜덤 필드인데요. 이를 그게 이제 MRF라고 쓰고 G와 F와 파라미터
세타의 튜플로서 나타냅니다. 여전히 베리에블은 x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클리크라는 말, 그래피컬한 그러한 이론을 안 보신 분은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떠한 이제 그래프 G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A, B, C, D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 그리고 A와 B와 C는 연결되어 있고 막 D가 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클리크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 A와 B는 연결되어 있죠. A, B. 그리고 A와 C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A와 C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클리크의 셋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또한 A, B, C도 추가되겠죠. 그리고 B, C도 추가되고요.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떠한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이 두 노드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클리크고, 그리고 이제 A, B, C 이렇게 세 개의 튜플로 나타낸다면 이 세 개의 노드가 전부 이제 엣지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클리크 C는 이제 G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처 펑션, 어떠한 피처를 나타내는 펑션이고요. 실수의 K 다이멘션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는 세타, 또 이제 실수얼의 K 다이멘션으로 나타내고요. 이를 통해서 포텐셜 펑션 세타, F, 그리고 이제 그 피처 펑션에 들어가는 베리에블, 또한 이거는 클리크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클리크로 나타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포텐셜 펑션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썸을 이제 해서 이에 바리에블 x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는 게 상당히 신기한데요. 이제 관측된 데이터의 프로바빌리티를 최대하기 위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와는 달리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보다는 그러한 컨비네이션, 여기서 클리크로 이제 내용 표현하니까요. 그러한 컨비네이션의 시너지를 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한 컨디셔널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이러한 컨디셔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컨디셔널 랜덤 필드, 지금은 마르코프 랜덤 필드인데 이후에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고 하고요. 이것은 다른 인포메이션 베리에블의 집합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 베리에블의 집합을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바로 밑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똑같이 GF 세타로 표현하는 CRF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디셔널 베리에블 사이에 클리크 Y라고 이제 새롭게 파라미터를 정의하고요. 또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주는 베리에블 X를 또한 새롭게 정의합니다. 피처 펑션과 모델 파라미터는 여전히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는 그냥 어떤 바리에블 X에 대한 그 피처 펑션의 그 인풋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이드 인포메이션 바리에블과 그 다음에 클리크 Y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서 포텐셜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퓨처 펑션의 클리크 X와 Y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도 이제 여전히 이제 동일하고요. 단지 X, 그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주는 X가 주어졌을 때 Y의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제 CRF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된 그러한 그래프 스트럭처를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체인 모델은 이거 못하가 났네. 체인 모델은 이제 템포럴 하거나 시퀀스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랜덤 필드 CRF에서 체인을 이제 넣었을 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특정 타임에 대해서 CRF가 아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그 그래피컬 네트워크, 즉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제 쭉 나가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YT와 T 플러스 1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트라 타임 스텝 바이리어블 XT, YT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 파이를 넣어서 기존의 이식에다가 또한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y와 y 다음 스텝, yt와 yt 플러스 1 이 두 개의 클리크를 넣은 파라미터를 더 넣어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y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옵저베이션의 스트럭처드 프로퍼티를 인지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마르코프 랜덤 필드에서 컨디션을 프로바빌리티 세팅의 이제 일반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인포메이션 바리에이블, 즉 여기에서 말하는 x였죠. x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테어리 모델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를 프리스크립티브 디시전 테어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나중에 목표인 프레딕티브 디시전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여기를 알기 위한 백그라운드로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그리고 리니어 쿼드라틱 컨트롤, 그리고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합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를 이제 스테이트 1, 2, 3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액션, 6개의 액션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이제 트랜지션 하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로 2로 갈 확률, 그리고 이제 액션 1을 한다면 스테이트 2로 가겠죠. 그리고 스테이트 2에서 또한 여러 가지 액션인데 A5, A4, A6가 있는데, 여기서 A4와 5와 6를 선택할 확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정해가야겠지만, 여기서 액션의 각각 확률은 S1이 전혀 기여를 안 하고 S2에만 기반해서 액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쭉 이 그래프를 순환적인 그래프를 롤아웃을 해보면 S1에서 S2에서 다시 A4를 골라서 S2로 가고, 이러한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나아가면서 트래젝토리를 얻어서, 그리고 이것을 옵저브드 데이터로 이제 획득한 뒤에 이를 통해서 프로바빌리티를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MDP 모델은 그래서 튜플로서 나타낼 수 있고요. 스테이트의 집합 S, 그리고 액션의 집합 A, 그리고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넥스트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S 프라임. 여기서 S 프라임이 넥스트 스테이트죠. 그리고 또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리워드 펑션 얼, 여기선 실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DP의 트래젝토리는 그래서 제타로서 나타내고, 여기 스테이트와 액션의 시퀀스, 여기 그림 B에서 보시듯이 어떤 S1에서 액션을 취해서 S2로 갔고, 다시 액션을 취해서 S2로 갔다, 이런 트래젝토리를 또 얻어가면서 이제 리워드를 축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정의를 합니다. 감마는 여기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리워드는 현재에 대한 리워드보다 좀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10년 뒤에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이 가치가 동등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이제 100만 원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P의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는 각 타임 스텝 이후 1 감마의 확률을 터미네이트 한다 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는데요. 또한 리메이닝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감마로 이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MDP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강학습의 전체적인 목표는 이러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그런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겁니다. 폴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와 그리고 스토캐스틱 폴리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 이제 파이 S, 파이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 폴리시 따르면 이 액션을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가장 높은 그러한 값을 가지는 큐뮬레이티드 리워드를 찾는 것이다 하고요. 이러한 폴리시는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폴리시, argmax 하는 액션을 가지는 폴리시는 예, 리워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리워드를 주는 액션을 항상 취하는 것이다.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폴리시는 이제 그 폴리시 혹은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V가 밸류 펑션이고 여기서도 이제 리워드 중에서 가장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액션을 이제 취하는 것이 옵티멀 밸류 펑션이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V 스타 S를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옵티멀 액션 밸류, 옵티멀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 네, Q 스타로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좀 강화학습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V 스타는 위에 보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른쪽 부분이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 넥스 스테이트와 그리고 이제 그때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 폴리시를 취했을 때 또 간말을 곱해가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갈 건데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플러스 한 다음에 그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또 이제 예상되는 이후에 쭉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워드의 값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스테이트에서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얻는 리워드까지 또 더해준다면 그것이 리워드 플러스 Q 해서 이것이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옵티멀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 Q는 V로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옵티멀 밸류 펑션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설명은 밸류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폴리시 파이, 아직 옵티멀하지 않은 파이에 대해서 V 스타의 벨만 이퀘이션을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면 폴리시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옵티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와 스토캐스틱 폴리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을 확정적으로 이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이 액션을 한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가 있을 때 무조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다. 액션이 이제 뭐 왼쪽이나 오른쪽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조건 디터미니스틱하게 간다라는 거고요.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막 0.1의 확률로 왼쪽으로 가고 0.9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스테이셔너리 이것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를 말하고요. 논 스테이셔너리 이것은 타임 디펜던트한 그런 폴리시를 말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간에 스테이트에만 의존합니다. 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믹스드 폴리시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고 우선은 예를 들어서 막 폴리시가 그냥 파이 2, 파이 3 하나의 폴리시를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폴리시를 가져와서 이들의 그 각각을 다 하나씩 시험해 본 뒤 그것의 평균을 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통계량을 추산해서 그 중에서 이제 웨이팅을 걸어주자. 그러한 람다 i로 각각 이제 이걸로 어떤 폴리시를 선택할지를 웨이팅을 걸어줘서 네,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제 식 자체는 뭐 꽤나 뭐 딱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네, 그냥 어떠한 폴리시에서 웨이트에 따라서 어떠한 폴리시를 정할지 이렇게 이제 정해보고 그 다음에 디노미네이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람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폴리시 선택 확률이 0이 아닐 경우에는 그 폴리시에 따라서 이것을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해보는데요. 정작 해보면 네, 이 또한 그냥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그냥 파일을 가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다지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폴리시에 비해서 큰 일관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페인버그와 슈와츠의 2002년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모델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모든 스테이트를 관측한다면, 뭐라 해야 될까요? 맥스웰의 악마 같은 상황이라 해야 될까요? 모든 스테이트를 관측할 수 있다면 이제 참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옵저버블한 스테이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 스테이트 S에서 그것의 일부만 안다 해서 파시얼리 옵저버블 하다, 그러한 세팅이 존재하고 이를 POM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있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옵저베이션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으로 넘어갈 때,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넘어갈 때 이것을 S에 기반해서 이제 분명히 넘어가겠지만은 저희는 O에 기반해서 이것을 확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MDP랑 비슷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 경우에 이제 리워드 펑션을 이제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리워드는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리니어하게 파라미터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신기하게도 맥시멈 커절 엔트로피의 원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책에서는 증명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피처 벡터와 리워드에 연관이 있다고 우선 가정을 한 뒤에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에서 이제 리워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맞고요. 그리고 이거 피처 벡터는 그리고 이제 S와 A에 의해서 또 정해지는 함수니까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파라미터의 그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리워드 펑션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다. 이게 2010년 논문이라서 이제 딥러닝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리워드 펑션도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가정할 건지, 심투리얼을 해서 리워드 펑션을 어떻게 가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한 그러한 리니어한 모델을 사용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리워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이거는 PRMDP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튜플 이와 같이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피처 벡터인 F를 가져와서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벡터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와 같이 썼을 때 스테이트와 액션의 집합, 그러니까 트레젝토리가 엄청나게 실제로도 많이 필요한데, 이에 비해서 그냥 파라미터는 훨씬 더 이제 그 작은 계산만으로 매우 충분하고, 또한 만약에 동일한 피처 스페이스를 가진다면은 쉽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라는, 다른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조금 그 여러 가지 카트폴 환경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랜덤화된 이니셜라이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쉽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리워드 펑션은 이제 튜플에서 그 세타를 제외한, 파라미터 세타를 제외한, 네, 제외한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퓨어 MDP 튜플로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쿼드라틱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와 액션을 가지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다룹니다. 만약에 이러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경우에는 적분이 당연히 클로즈드 폼이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럼 이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리니어 쿼드라틱 세팅을 제시를 합니다. 스테이트 다이나믹스를 과거 스테이트와 액션 바리에블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이러한 이제 여기 엡실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액션 베리에블은 각각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니어 펑션으로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S와 A에 대해서 각각 그냥 이제 리니어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나타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 펑션, 여기서는 이제 리워드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쿼드라틱이고 그다음에 Q와 얼로 파라미터를 할 수 있는 스테이트 베리에블의 리니어하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이제 적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네, 벡터에서 제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쿼드라틱한 이제 네, 쿼드라틱한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Q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세미 디페니트 매트릭스다라고 합니다. SVM에서 쓰는 것과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리니어 쿼드라틱 세팅으로 그러면 이제 LQ는 A, B, 네, 여기 A, B, 그리고 시그마, 이건 가우시안 이제 노이즈를 말하고, 그 다음에 Q와 얼의 Q플러스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옵티멀한 스테이트 디펜던트 컨트롤 파이는 클로즈드 폼으로 이제 리니어하니까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후에 언더운 코스트 파라미터를 가지는 LQ 모델 또한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후 인플루언스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인플루언스 다이아그램이 이제 그래피컬 모델인데 언설텐티를 포함하는 그러한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결정을 이제 할 때 약간 좀 불확실한 노드가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밸류를 평가하는 네트워크, 베이지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 노드가 세 가지 종류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방향성 있는 순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노드입니다. 이걸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페런트 베리에블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모르죠. 이게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디시전 노드입니다. 네모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강학습으로 치면 액션을 취하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페런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여전히 또 이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밸류 노드입니다. 이러한 액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이 마름모라 해야 될까요? 정사각형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기울어진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고 네. 유틸리티 펑션 여기서 리워드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강화학습에서는 그래서 각각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서 이제 드는 거는 만약에 저희가 휴일에 좀 놀고 싶다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정확하게 미래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현재는 비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일요일에 비가 온다라는 말을 저는 못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요일에 비가 온다라는 것이 웨더 컨디션에 의해서 좀 정해져 있었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 날씨에 일기예보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일기예보가 이제 어떻다, 내일 날씨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일기예보에 기반을 해서 휴일에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할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이와 같이 좀 uncertainty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웨더 컨디션을 확실하게 안다면 뭘 할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만, 웨더 컨디션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존재하고 또한 웨더 컨디션이 웨더 포캐스트에서 폴캐스트로 가는 과정에서도 uncertainty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튜플로 정의합니다. 꽤나 긴데 네. 그냥 이제 여기서 UDV가 그냥 세 가지 노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rected HE 그리고 그 다음에 페런츠에 대해서 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unknown, uncertainty U 또한 이제 value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파렌트로서 정의되는 F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로 치면은 이제 베이케이션 액티비티를 어떻게 할지 옵티멀하게 구하는 것, 최적의 액티비티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시전 노드를 위해서 컨디셔널 밸류 어사인먼트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밸류를 어떻게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uncertainty한 그러한 노드가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모든 밸류 노드에 대해서 expected combine value를 maximizing 하는 형태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제 노드들에 대해서 가장 일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폴리시를 당연히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폴리시를 선택했을 때 리워드가 이제 최대화될 수 있는가.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니까 좀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uncertainty 노드와 만약에 이제 그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디시전 노드가 살짝 좀 네, 결정을 좀 망가뜨리는 노드가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 그냥 마지널리제이션을 해버려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이제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액션을 하고 이것이 리워드에 영향을 주고 또 스테이트도 리워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반복이 될 거고요. 만약에 파셜 옵저베이블 하다면은 여기서 스테이트가 있고 이것이 옵저베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또 액션과 리워드 이렇게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노테이션과 터미널로지입니다. 어, 이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베리에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밸류, 벡터 이런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아시는 노테이션이라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어,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그 상대 엔트로피를 네, hy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하는지 표현 못 하겠네요. hy 그 다음에 이거 직선 두 개와 x로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 커즐 엔트로피를 이 노테이션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 엔트로피는 이제 y 슬래시 슬래시 x로서 사용을 하겠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노테이션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챕터 2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